정년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이평한 씨. 30년 동안에 다니던 회사를 떠날 생각하니 시원섭섭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생각에 설레임이 앞선다. 그래, 이 정도면 열심히 잘해왔어.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소득 감소와 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에 걱정을 하지만 이평한 씨는 걱정이 없다. 사회초년생부터 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납입하여 운영했기 때문이다. 매달 DC 제도에 추가 납입을 하고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마다 꾸준히 적립하면서 직접 운영한 퇴직급여는 평한 씨의 든든한 노후 자금이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적립한 연금 계좌도 이제는 쏠쏠한 용돈이 되었다. 퇴직하면 골프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까? 아니야, 크루즈 여행이 좋겠어.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들과도 자주 보기도 해야지. 든든한 노후 준비 완료. 평한 씨는 즐겨보는 너튜브 여행 채널을 확인한다. 어라? 이게 뭐지? 인출하는 게 중요? 뭘 인출하라는 거야? 이 잘잘잘은 또 뭐지? 한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은 연령대별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 맞춤형 재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령대별 라이프 이슈에 맞춰 재무 목표를 세우고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고려하여 자산과 부채를 관리함으로써 평안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60세 이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에 필요한 자녀 결혼 비용이나 노후 생활비 등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파악하고 보유자산 분석을 통해 필요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자녀에게 자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상속 설계에 대한 방법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평균 기대 수명의 연장에 따라 길어진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낼지, 연금은 어떻게 받을지도 고민해야 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미리 연금을 준비했다면 빛을 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은퇴를 꿈꾸는 당신, 어디까지 준비하셨나요? 계획 없이 퇴직금 쓸 생각만 하고 노후 생각은 못했네. 퇴직금 받으면 세금은 얼마를 내려나? 내일 지점에 가서 상담 좀 받아야겠다. 다음 날 평한 씨는 먼저 퇴직한 안심 씨와 함께 미래에셋증권 지점을 방문한다. 내일 모레 퇴직을 하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야 할지 상담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고객님, 실례지만 퇴직은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다음 달이요. 다니던 회사에서 IRP 계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퇴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무지하네요. 고객님께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면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의무 이전받아야 합니다. 먼저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 계좌를 개설하고 IRP 계좌 확인서 또는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고객님의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신청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서류 심사를 한 후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IRP 계좌로 이체하게 됩니다. 단, IRP 의무 이전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저번 주에 퇴직하면서 벌써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IRP에 다시 넣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일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세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입금되는데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면 IRP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을 환급받아 다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IRP 계좌에 세금을 제외한 퇴직급여를 납입한 후에 과세 이연 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 이연 신고서란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세금을 환급받을 때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고객님의 퇴직소득세를 징수한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환급 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를 받은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주민세를 포함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여 IRP 계좌로 납입하고 수정한 최종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금융기관에 전달해주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때 퇴직급여 중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도 입금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도 신청한 비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고요. 퇴직금 제도에 가입했다가 퇴직했거나 명예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IRP로 입금을 원할 경우에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DC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데 퇴직 처리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DC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해당 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받을 때 현물 이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현물 이전이란 DC 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 그대로 IRP 계좌로 이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퇴직급여를 바로 써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품을 IRP 계좌로 옮겨서 그대로 운용하면 됩니다. 만약 현물 이전을 할 수 없어서 상품을 매도해야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원리금 지급형 상품인지 실적 배당형 상품인지에 따라 주의사항이 달라지는데요. 원리금 지급형 상품은 연금 지급이나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 특별 해지 이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약정한 금리를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퇴직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의로 상품을 미리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상품 변경으로 간주하여 일반 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약정한 금리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퇴직연금 사업자로 퇴직 접수가 되면 자동으로 상품이 매도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실적 배당형 상품인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중도 매도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매 기간도 4일에서 10일 정도 길게 소요됩니다. 아, 맞다. 척척 매니저님. 제가 퇴직금을 받고 세금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혹시 퇴직 전에 중간 지급을 받은 적 있으세요? 네, 집 산다고 예전에 중도 인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퇴직금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세액 정산 특례란 최종 퇴직금과 중간 지급액 및 근속 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중간 지급 시점에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것으로 퇴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중간 지급받은 금액 및 근속 연수를 합산한 세금과 합산하지 않은 세금을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주로 재직하는 동안 중간 정산을 받고 퇴직할 때 목돈의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중간 지급을 받은 해에 퇴직을 한다면 발생한 지급건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강제 합산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때는 근로자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 정산 또는 중도 인출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합병 분할 등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서 퇴직하기 전에 세액 정산 특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세액 정산 특례는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중간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퇴직금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구나. 고객님, 퇴직금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잘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혹시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연금 수령 한도? 연금 계좌, 즉 IRP와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매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여 세율을 낮춰주는데 이를 연금 수령 한도라고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매년 1월 1일 갱신되는데
11년차 이후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모두 연금소득세로 적용되니 연금은 길게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IRP 계좌에서는 연금 수령 방법과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퇴직급여 재원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로, 연금을 수령한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게 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수령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로 세율이 달라요. 이때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초과할 때는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받거나 연금 개시 전에 IRP를 해지하면 퇴직급여 재원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니 종합과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납부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수령 한도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도 모르고 받다가는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겠네. 연금 지급받을 때는 수령 방법을 제가 정할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연금을 받는 방법도 다양해서 고객님의 노후 계획에 따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연금 수령 방식에는 수령 기간 지정 방식, 수령 금액 지정 방식, 연금 수령 한도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령 기간 지정 방식은 연금을 받을 기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받는 기간은 확정되고 지급받는 금액은 변동됩니다. 이때 연금을 받는 최소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 수령 금액 지정 방식은 연금 받을 금액을 지정하는 것으로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수령 기간은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한도 방식은 연금을 처음 신청한 해는 신청 시점에 수령 한도로 받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계산되는 연금 수령 한도로 받는데 별도의 금액 지정은 불가합니다. 가입한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연금 지급 방법에 추가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령 기간 또는 금액 지정 방식을 선택했다면 추가적으로 연금 총액 지정 옵션과 잔액 지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총액 지정 옵션은 신청 시점에 연금 받을 총액을 미리 정하여 지정한 연금 총액에 도달하면 연금 지급이 종료되고 잔액 지정 옵션은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받고 남길 금액을 미리 정하여 지정한 잔액에 도달하면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만약 연금 지급을 받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때는 수시로 필요한 만큼 찾아 쓸 수 있는 비정기 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비정기 연금을 신청할 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로 적용받지 못하며 금융기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연금을 지급받을 때 어떤 상품부터 매도되는지 알고 계세요? 별도로 매도 순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IRP 계약서에 명시된 순서대로 상품이 매도되는데 일반적으로 1순위는 현금성 자산, 2순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 3순위는 실적 배당형 상품 순으로 처리됩니다. 원리금 지급형 상품을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다면 저금리에서 고금리 상품 순으로 매도되며 실적 배당형 상품이 다수라면 위험 자산 편입 비율이 낮은 상품에서 높은 상품 순으로 매도됩니다. 만기가 다 되어가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이나 수익률이 좋지 않은 펀드가 먼저 매도된다면 당장 손실을 볼 수 있어서 속상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상품의 매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IRP 계좌로 입금받고 나서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도 고민을 해봐야겠네. 60세 이후에는 자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은퇴 자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성향으로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투자 성향인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는 원리금 지급형 ELB, 정기예금, 저축은행 예금 등이 있는데 먼저 원리금 지급형 ELB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상품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 위주로 운용되며 만기 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정기예금과 저축은행 예금도 마찬가지로 만기 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됩니다. 저축은행 예금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DC와 IRP 제도 가입자는 저축은행 예적금 투자 한도에 따라 저축은행별 원리금 합산 1억 원까지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상담을 받길 잘한 것 같아. 걱정하던 세금 부분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퇴직하기 전에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다행이지 뭐. 아 맞다. 내가 어제 너튜브 보니까 잘잘잘 클래스라고 퇴직연금 기초부터 노후 준비까지 알려주는 영상이 있는데 도움 많이 되더라고.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봐. 행복한 은퇴 준비되셨나요? 평안한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 관리 미래에셋증권이 함께하겠습니다.